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다시 이제 개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가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상당히 기온이 내려가니까 감기에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 제목은 좀 묵직한 걸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산민주주의 혁명 진행 중. 영어로는 Revolution of Communistic Democracy in South Korea. 좀 무시무시하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 1일 집회에도 참석했고 3월 13일 10일 집회 두 번 참가를 했는데 저런 거 그 당시에 주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이었는데 제가 연설도 좀 몇 번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주기 아닙니까? 사주기고 또 그것과 연결돼서 이 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는가, 이런 현황에 대해서, 이런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차트로 나눠져 있죠. 자, 우선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불법 위헌성은 지금 많은 헌법학자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발탄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 체제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신호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 의한 8대0 일방적인 8대0 완샷에 의한 탄핵 수용 결정으로 자유민주 체제가 붕괴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바둑처럼 복기로 간다면 우리나라의 헌법이 탄핵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이라든가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서 탄핵을 좀 하기 쉽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명백하게 대통령이 탄핵을 저지를 수 있는 탄핵 사유죠. 탄핵 사유라는 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란죄, 나라의 어떤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 있고, 또 외환죄, 외국과의 어떤 거래라든가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뇌물죄 같은 경우에, 근데 탄핵의 사유가 성립이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내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외환죄도 성립도 안 되고 최순실 일가의 미르 재단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구체적으로 몇 억씩, 몇 천만 원씩 먹은 뇌물죄도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 다시 말해서 최순실과 이제 검찰이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로 해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엮었는데, 그 최순실의 1심 재판이 가려면 2심, 3심도 가야 되는데 1심 진행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탄핵이 결정됐다 하는 겁니다. 이거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라는 것이 검찰, 그 당시에 윤석열 씨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검찰총장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검찰과 윤석열이가 억지로 만든 겁니다. 네? 만든 용어죠. 그래서 이 최순실 사건 1심 조사가 결론을 내려져야 탄핵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이런 재판 진행 중인 상태에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이라는 것은 졸속 재판이었고 위헌성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졸속 탄핵 과정을 한번 보면, 졸속 재판의 탄핵 과정을 보면 기도 안 찹니다. 국회에 2016년 12월 초에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국회가 정상적인 어떤 그 토론이 부재했다 하는 점입니다. 그냥 신문 쪼가리 해가지고 그냥 우다닥 해가지고 그냥 땅땅땅 해가지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었던 것이고, 그냥 여론에 그냥 물려가지고 촛불 보고 뭐 아이쿠야 뭐 큰일 날 것 같다, 이게 뭐 대통령이 큰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어떤 분위기 속에 언론 보도가 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고, 그 당시에 그 김무성이라든가 유승민 씨가 주대가 62명이니까 그 찬성 도장을 끌어낸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2016년 12월 초에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겨졌는데 불과 석 달 만에 탄핵이 결정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탄핵 세계사에서, 탄핵 역사에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한 경우가 전무후무합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 법제사가, 법률 탄핵 역사에서 부끄러운 일인데, 그때, 박일수 씨입니까? 그 헌법소장이 임기가 만료가 돼가지고 결혼이 됐는데, 신임 헌재소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정미가 판사가 헌재소장 권한 대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소장이 결혼이 된 상태에서 8명으로 재판을 강행했는데 8대0으로 일방적 스코어로 이렇게 되었죠. 이게 완전히 짜오친 고스톱입니까? 뭡니까? 이석기 재판을 했을 때도 김기수 변호사입니까? 한 명이 통일당은 이렇게 해산하는 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자기가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런 지인으로부터 말을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일방적으로 했느냐 하는데, 거기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왜 박근혜 대통령을 재판장에 나서서 열심히 자기 변호를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설명이 부족했다, 무성의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헌법 수호 정신이 결여됐다고 해서 판정을 그래 됐다. 괘씸죄가 걸렸다는 얘기예요. 괘씸죄. 두 번째, 변호인단의 실력이 뭐 좀 부족했다, 무리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자, 그렇다면 어느 범죄인이 다른 형사사건에서 뭐 살인행위라든가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변호사가 짱짱하든가 자기가 그 변호해서 나는 어떻게 해서 살인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 유창하게 달변을 하면은 그 죄가 범죄적 사실, 살인적 행위가 뭐 면제되는 것입니까? 탄핵이 그렇게 간단하게 대통령이 나와서, 지금 여러분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하원에서 2번이나 탄핵을 당했지만, 그리고 상원에서 실패를 해서 탄핵이 잘못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2번 다 탄핵 과정에서 그 하원에 나가가지고 부지런히 자기 자신이 뭐 사과도 하고 자기 변호를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그래, 안 했잖아요. 그거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료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열심히 나가서 탄핵을 안 해서 괘씸죄로, 헌법 수호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탄핵하자? 이게 무슨 괘씸죄예요, 뭐예요, 이게. 헌법재판까지 뭐예요, 뭐, 인민위원회 완장차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열심히 해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뭐, 탄핵을 안 해주고, 빠르게 해가지고 설명도 안 하고 이렇게 침묵을 지키면, 너 엿먹어봐라 해가지고 탄핵 쳐버려. 이게 헌법재판소 할 일이에요? 변호사 사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변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분위기는 독일식의 헌법재판소를 이제 수용을 한 건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필요 없다. 1심, 2심, 3심으로 끝내라. 괜히 월급만 국민 세금만 충난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어요. 가장 대한민국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 탄핵을 사고를 쳐가지고
이 체제가 와르르 무너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반성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법을 한 사람이 법쟁이가 돼가지고 법을 한 사람이 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는 거예요. 법 전문가들이 나라를 망친 겁니다. 이 법한 사람들이, 법 전공한 사람들이 뭐 문재인을 포함해가지고 정치한다고 얼마나 나대고 있어요 지금. 근데 법으로 완전히 나라를 체제로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법을 통해서, 악법 제조를 통해서 법을 망치고 있는 것이 대학교 로스쿨 법학 전문가들이 나라를 대한민국 체제를 와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사시 출신 아닙니까? 한사 출신입니까? 사시 출신,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자, 자꾸 옆으로 3점으로 빠지는데,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지금 많은 자료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북한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의 이 탄핵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그런 자료들이 서울서울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맨 처음 개입한 것이 중국 공산당이 아니라 북한 공산당입니다. 북한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석기 통진당 해산이 2014년 12월 19일이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석기 통진당 해산 이후에 북한 개입이 전면적으로 부각이 되는데, 이 책이 그 근거로 최명성 변호사가 쓴, 이 최명성 씨가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의 멤버 중에 한 인물이죠. 부산 출신인데, 제목은 여기 2탄인데, 탄핵 관계 2탄, 1탄 쓰고 2탄 쓴 겁니다. 탄핵 인사이드 아웃 넘버 2죠. 이 기파랑에서 쓴 것인데, 2019년 2년 전에 쓴 겁니다. 자,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 해서 제가 이걸 좀 읽어봤는데, 페이지 75페이지에 주제가 북한이 먼저 불집힌 탄핵, 이런 챕터가 있어요. 소챕터가 있는데, 거기 75페이지에서 79페이지에 걸쳐서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탄핵에 관한 근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책에 보면은 2015년 초부터 북한이 대한민국 정권의 내부 붕괴를 부추기는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2015년 1월 5일입니다. 노동당 간부 회의에서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2015년 1월 5일 노동당 간부 회의에서 하신 말씀, 이란 문건을 미래한국이죠. 미래한국. 2016년 3월 3일자 미래한국에서 보도를 입수를 해가지고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 시점이, 김정은 발언 시점이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직후에 김정은이가 대노해가지고 발언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여기 언급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제가 책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은 남한의 진보 세력은 적진에 있는 우리들의 동지라며 그들이 선거를 통해 여당과 야당의 핵심 위치까지 진입해야 한다고 부추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각성을 언급을 한 것이 눈에 띄는 것입니다. 자, 그 구절을 제가 좀 한번 북한 문건입니다. 북한 문건 이제 다시 한번 인용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14년 12월 남조선의 통합진보당 해체에 대한 소식은 대남 사업을 하는 일꾼들에게 심각한 교훈과 경험을 주는 계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북한식 좀 사투리 좀 흉내내겠습니다. 예. 남조선에 있는 진보 세력은 적진에 있는 우리들의 동지입니다. 그들은 외세에 의해 강요된 민족 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고 통일에 대한 절절한 희망 속에 미군 철수, 고려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외치던 애국 세력들입니다. 이번 통합진보당 해체 사건을 교훈 삼아 부서에서는 남조선의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반미의식이 강하며 권위 있는 세력이 장악하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전쟁 준비를 갖추는 데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정적 시기 우리와 뜻을 같이 할 조직적이고 단결된 세력들입니다. 현재 남조선에서 공화국의 통일 노선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투쟁하는 진보 세력들은 친북 좌파로 인식되어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에서 지지율을 얻어 야당이나 여당의 핵심 위치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일꾼들이 모색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래서 이 김정은 발언이 보도된 이틀 뒤인 2016년 3월 4일입니다. 북한의 대남선전기구 조평통 조국평화통일위원회죠.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가지고 북한 인권법과 테러 방지법을 거론하면서 무슨 말 했느냐. 인용문을 보면 만고역적 박근혜는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되는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이며 그에 동조한 자들도 응당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북한의 탄핵 불집히기가 도표로 나와 있는데, 자, 2015년 1월 5일에 김정은이가 헌법재판소에 정치적 각성을 언급을 했고, 또 그것이 이제 쭉 1년 동안 계속하면서 2016년 3월 4일에 조평통이 박근혜 처단을 언급했고, 2016년 4월경에 다시 조평통이 박근혜 탄핵을 본격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24일이죠. 2016년 6월 24일에 대남 단수방송을 16년 만에 재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남방송이라는 것은 남한에 있는 파견 간첩들에게 보내는 암호 코드로 뚜따뚜따 하는 그런 단수방송을 16년 만에 재개했다는 거고, 또 2016년 8월 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최순실 사건 TF팀이 출범했죠. 그리고 9월 20일에는 최순실 게이트가 이제 촉발됐는데, 자, 이제 통일부 국가기관인 통일부가 발행한 월간 북한 동향 2016년 4월호입니다. 4월호에는 그 4월 8일하고 16일자 조평통 서기국 보도를 소개했습니다. 그때에 이미 대통령 탄핵을 북한이 언급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통일부가 발간한 월간 북한 동향 2016년 4월호에서 조평통 서기국이 보도한 4월 8일하고 16일자의 보도 내용을 한번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기도 한찬 이야기인데, 자, 한번 봅시다. 7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저주와 원한은 하늘에 닿았고 남녘당 도처에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라, 박근혜를 탄핵하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세차게 터져나오고 있으며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대폭 떨어지고 있음. 그게 이제 4월 8일자입니다. 자, 그럼 4월 16일자 또 볼까요? 박근혜 년과 새누리당 패거리들에 대한 남조선 민심의 저주와 원한은 하늘에 닿았으며 박근혜 정권 심판하라, 박근혜를 탄핵시키자는 규탄의 목소리가 세차게 터져나오고 있음. 그것이 이제 4월 16일자 조평통 보도입니다. 이미 우리가 남한에서 박근혜 탄핵하기 전에, 좌파들이 하기 전에 북한에서 이렇게 무슨 사인 하라는 사주는 것인지
북한 조평통에서 이런 글이,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6년 6월 24일이죠. 북한이 그 난수방송을 16년 만에 재개하면서 이 난파 간첩에게 지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숫자와 문자 등 조합해가지고 난수 형태의 암호를 불러주는 그런 형태의 방송이 그 난수방송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이 난수방송이 북한에서 많이 지금 따다다 뚜뚜뚜 하면서 막 굉장히 많이 했었던 걸 좀 들었던 걸, 이게 뭔 소린가 하고 기억이 나는데, 이런 방송이 다시 재개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통일부에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북한의 난수방송 재개 유감을 표시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자, 이 김명성 씨의, 최명성 씨죠. 최명성 씨의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에 대해서 책이 75에서 80페이지까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렸고, 중국 공산당 개입의 문제인데요. 탄핵 주도 세력인 촛불에 중공 당국이,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굉장히 짙습니다. 예. 자, 동아일보 이정훈 기자가 그가 쓰고 있는 안보 블로그 2017년 7월 달에 뭐라 했느냐. 중국인 유학생들이 촛불 집회에 가담된 세력들이 6만 명이나 유학생 6만 명이 동원됐다. 제가 그 당시에 그 방송에서 좀 봤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촛불 세력들이 도대체 자금과 이 배우가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 몇 달 동안에 걸쳐서 동원될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도 지금도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사드 배치를 추가 배치를 강행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중국 공산당이 펄펄 뛰었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손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중국 유학생이라든가 중국 관광객들은 중국 공산당이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내리면 꼼짝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공작원 그런 데서도 제가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일반 국민들은 중국 공산당이 여차할 때 이래라 저래라 정보를 달라 하면은 그 사람들 에이전트 노릇을, 천병 노릇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중공의 지금 실정입니다. 자, 그리고 그 탄핵의 과정에서 탄핵 그 졸속 재판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아니, 우리나라의 그 짜질구질한 그 명예훼손죄도 6개월, 1년 걸리는데, 6개월은 걸리는데, 짜질구질한 명예훼손죄, 민사도 보통 6개월 걸리는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런 위중한 중요한 국가 대사 문제가 3개월 만에 결정을, 수용을 해가지고 땅땅거리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자,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2014년입니까? 12월 달에 끝냈던 이석기 통진당, 제가 알기로는 14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 우익단체들이 이석기 재판 말이죠. 통진당 빨리 해산 결정하라고 굉장히 그 압박을 했는데, 길거리 집회 같은 데서 우익단체들이 왜 이석기 통진당 그 해산 명령 안 하느냐 헌법재판소에 압박을 가했었지 않습니까? 한 14개월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답변이 이런 겁니다. 예? 이 이석기 통진당 해산건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증거를 수합하고 재판하고 충분한 심리 과정을 거쳐야 된다. 입니다. 이석기 통진당 과정에 이런 그 우체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증언도 있었고 증거도 차고 넘쳤기 때문에 짧은 3개월, 길면 한 5, 6개월 하면 끝나는 거예요. 통진당이 해산 명령이라는 걸 뻔한 거예요. 뭐 때문에 1년 이상 지질 겁니다. 그거를. 김 빠지게.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3개월 만에 탄핵해버리라? 그 헌법재판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멘탈리티가. 그 사람들 훈장 탔죠? 문재인 대통령한테. 양심을 팔아가지고, 예? 훈장 받으면 뭐합니까? 자손 되도록 이거는 치욕이에요, 치욕. 헌법재판소 8명 판사에게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지금이라도 부끄럽다면 헌장 반납하세요. 당신한테 그 헌장을 올리는 거 아니에요.
친일파 이상으로 치욕적인 훈장을 국가훈장을 받은 것인데 반납하세요. 후손들한테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면은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창피한 이야기예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집회 때 이야기하는데 미국에서 이런 남북 전쟁 끝나고 나가지고 링컨 대통령이 남부의 어떤 배우 연극 보러 갔다가 권총에 총격을 받아가지고 암살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막 대통령 막 당선되고 나서 몇 달 안 됐어 이야기예요. 그때 부통령이 남부 출신이 부통령이었는데 미국 부통령이라는 것은 별로 할 일이 없는데 대통령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게 미국의 부통령이거든요. 그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임기를 링컨이 하려다가 몇 달 안 돼가지고 바로 죽어버렸어요. 한 달에 두 달, 뭐 얼마 안 됩니다. 한 두 달?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인데, 그때 남부 출신인, 남부하고 화해를 하자 해가지고 링컨 대통령이 남부 출신을 부통령으로 임명을 했었는데, 그때 이름이 앤드루 존슨이고 그래. 앤드루 존슨. 베트남 전쟁 때 그 존슨 대통령 아닙니다. 앤드루 존슨인데, 이건 린던 존슨이죠. 베트남 전쟁 했던 인물은 린던 존슨이고. 남부 출신이 링컨에 이어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 남부 출신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남북 전쟁을 일으킨 세력들이 남부인데 북부의 그 공화당이 지배하는 공화당 의회에서 남부를 굉장히 그 가혹하게 응징을 하고 책임자들 처벌하려는 이런 법안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남부 출신인 대통령이 하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 남부 출신, 대통령은 남부 출신이니까, 앤드루 존슨 남부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남부를 좀 봐주려 할 거 아닙니까? 그게 갈등이 생긴 거예요. 지역적 갈등이죠. 대통령 앤드루 존슨과 이 공화당 상하원을 지배했던 공화당은 간에 리급하지요. 이제 갈등이 생긴 겁니다. 결국은 탄핵해야 되겠다. 의회 말 안 듣는 대통령은 탄핵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탄핵을 하려고 다 짰습니다. 숫자를 완벽하게 짰습니다. 근데 탄핵 선거 전날, 투표 전날 한 공화당 의원이 기도를 하다가 탄핵을 하면 나라가 불행해진다는 그런 메시지를 탁 받게 됩니다. 아,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투표회장 가가지고 탄핵 반대표를 던져버린 겁니다. 약속을 깬 거죠. 자기 동료들, 공화당 당루들하고 짰는데 그렇게 난 탄핵 못하겠다. 예. 앤드루 존슨을 탄핵시키면 시원하죠. 그때는 기분이 시원하지만 나라가 위기에 빠진다 해서 난 못하겠다 해서 양심선언을 해버립니다. 난 이래서 안 했다. 그래서 앤드루 존슨이 탄핵을 면한 거예요. 한 표 차이로.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도 하원에서 먼저 탄핵하고 또 상원으로 가고 해가지고 탄핵 쉽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트럼프도 하원에서 두 번이나 탄핵했지만 상원에서 비토당해가지고 탄핵을 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닉슨 워터게이트도 그렇고, 그것도 탄핵을 안 하고 사임했었죠. 클린턴도 뭐 탄핵 당할 뻔 하다가 이렇게 위안부 됐고, 미국은, 탄핵을 한 번도 당하지 않았죠. 서구 구라파에서 민주주의 발달된 국가들 탄핵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을 시키려 하다가 탄핵을 못했지 않습니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탄핵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탄핵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커뮤니스트 데모크라시 체제, 공산민주주의 체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스크만 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자유가 박탈되는 공산민주주의 체제. 북한은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고, 남한은 남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해가지고 갖다 붙인 고려연방제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코로나, 물론 마스크 끼워야 되죠. 근데 이 마스크가 다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마스크가. 나라가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말씀입니다. 자꾸 이야기가 3초분 빠지는데, 또 미국 같은 경우에 201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러시아 정보기관이 미국 대선에 개입해가지고 트럼프를 지원했을 것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밝혀지면은 트럼프가 또 탄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에 뮬러 검찰총장에게 이걸 조사하라고 이제 미 의회가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뮬러 리포트예요. 뮬러 리포트. 러시아 정보국이 2016년 대선에 개입해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에게 어떤 플러스 되게 어떤 작전을 짰느냐, 이제 여부를 조사해가지고 그거 유죄면 그게 이제 그렇다 보고서가 나오면 잘못하면 이제 트럼프가 탄핵될 수가 있었는데 그 보고서 기간이 22개월 걸렸습니다. 거의 2년 걸리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뮬러 리포트는 트럼프와 러시아의 정보기관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해서 이제 탄핵을 당하지 않았는데 무려 22개월이나 걸리게 치밀하게 조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증거를 구체적으로 찾아야지, 증거도 찾지 못한 채 뇌물도 확실히 찾지 못한 채 지금도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버벅버벅 하는데 2심 3심도 안 끝났는데 무슨 탄핵을 합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 헌법재판소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